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에서 적발된 사례가 1,400여 건인데 올해는 5달 만에 이미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들고 골목으로 나온 한 주민. 안에 있던 쓰레기만 꺼내 담벼락에 버린 뒤 봉투를 챙겨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다른 주민도 검은색 봉투를 같은 자리에 던진 뒤 돌아섭니다. 단속반을 따라 한 현장에 나가보니 이렇게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음식물과 캔, 고지서 등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악취가 진동합니다. 물건 이제 뭐뭐 있는지 다 적고 사진 찍고 주소 적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하고. 여수 지역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1,400여 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5달 만에 벌써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차량으로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경우가.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는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은 민원에, 주민들은 불편함에 시달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 먹다 저거 하면은 안 가져가 버려. 냄새 나고 안 좋죠. 보기도 안 좋고. 지난해 말부터 감시원 50여 명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 이후에도 불법 투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여수시는 오는 9월까지 감시 카메라 100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증거물을 많이 이렇게 약봉지라도 이렇게 많이 이제 모르고 이제 일단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증거물도 많이 빼버리고 야간 단속조를 또 만들어서 이제 감시 활동도 좀 강화하고.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면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 등의 민원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순천 부읍성 광장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엽니다. 순천시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340억 원을 들여 옛 순천 부읍성터를 현대적인 광장으로 복원하는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말 부읍성 광장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개관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 도내 16개 섬이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전국 33곳의 섬에 여수 낭도와 금오도, 신안 반월도, 고흥 애도 등이 포함됐으며 섬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홍보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선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라 말의 고승으로 광양 백계산 옥룡사의 자리를 잡고 후학을 지도한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지난 96년 발견된 도선 스님의 유골은 당시 승려들의 장례 풍습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유골이 가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신라 흥덕왕 때 태어나 선승의 길을 걸으며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냈던 도선 스님. 음양지리설과 풍수상지설을 고안해 풍수설의 대가로 알려졌으며 국사와 왕사로도 추대됐던 고승입니다. 광양 옥룡사에 입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도선 스님의 유골은 1996년 물에 잠긴 채 발견됐는데 뼈의 구성분이 삭은 지 오래되어 정확한 연대 측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풍수지리학자가 이 유골이 가짜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동문선에는 신위를 모실 탑을 옥룡사 북쪽에 세우라는 유훈을 따랐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실제 유골이 묻힌 곳은 현재 발견된 장소에서 북쪽으로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겁니다. 도성 목사님의 풍수지리에서 강의가 있는데 한번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고 바로 올라와서 그 글대로 해석을 하고 찾아보니 바로 이 장소란 걸 그때 깨닫고 새롭게 유해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GPR 탐사 결과 이 지하 4m의 인위적인 구조물이 확인됐습니다. 전자파를 이용해 지하에 매설된 물체를 탐사하는 GPR 탐사 전문업체 역시 석관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매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반이랑은 약간 양상이 틀려요. 뭔가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물 형태예요. 석관이나 그런 종류의 나타나는 그런 반응.
유골의 진위는 발굴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 광양시는 문화재청에 발굴을 위한 현상 변경 허가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지정권이 이제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사 결과는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검찰이 박병종 전 고흥 군수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고흥군이 발주한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에 이득을 주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3억 5천만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박병종 전 고흥 군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내일 박병종 전 군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7기 남은 2년 동안 블루 이코노미의 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민선 7기 출범 2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년 동안 전남 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었고 여수 고흥 간 연륙 연도교 개통 등 대형 SOC 사업들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남은 2년 동안 동북권 통합청사를 통한 상생과 도약의 시대를 새롭게 열고 전남 의대 유치와 함께 COP28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발생한 목포 확진자와 관련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72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21번째 환자에 대한 감염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방문한 광주의 사찰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전남 21번째, 22번째, 23번째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723명. 지난 27일부터 이뤄진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된 사람은 모두 61명. 전남 확진자의 가족 4명과 맑은샘 내과 의료진 2명, 청소년 문화 공동체와 권투학원 등에서 중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55명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하당 중학교는 다음 달 3일까지, 인근 17개 학교는 다음 달 1일까지 원격 수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 전부 음성이고요. 저희 도역학조사관이 심층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강주하고 지금 역학 관련을 계속 저희가 아직 전남 21번째 환자의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광주의 광륵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남 21번째 확진자와 여동생인 광주 34번째 확진자 등 해당 사찰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8명. 이용석 시장님의 광주시는 감염원이 광륵사와 연관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고 사찰을 방문한 신도와 최근 열린 집회 등을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목포시와 나주시, 화순군, 무안군 4개 시군 자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나머지 18개 시군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최근 제기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서 의원은 우선 등록금 반환 여부는 학생과 대학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통제로 손해가 생길 경우 고등교육 안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학생과 대학이 정리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사랑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상품권 판매를 일시 중단합니다. 순천시는 순천사랑 상품권의 제조, 판매, 환전 등 상품권 유통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시스템 구축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농협 등 모든 판매 대행점의 순천사랑 상품권 판매를 중단합니다. 지난해 고흥군 귀농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해수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귀농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흥군의 지난해 귀농인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 귀농인이 전년 대비 4.6%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민선 7기 들어 고흥지역 귀농인은 대서면 전체 인구 수준인 1,745가구 2,2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7대 여수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삼선의 전창곤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제 여수시의회에서 진행된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 전체 26표 가운데 전창곤 의원이 19표를 얻어 7표를 획득한 송재양 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전 의원은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전경 발표에서 의장에 당선되면 후배 양성을 위해 차기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반기 부의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삼선의 김종길 의원이 18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박정채 여수시 바둑협회장이 국제바둑연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어제 한국기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회장은 바둑인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한국 바둑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제바둑연맹에는 77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연맹의 회장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남도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금자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자격 요건을 주택 구입 가격 기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의 면적도 85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던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빗줄기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영동 지방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씩 세차게 쏟아지고 있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더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의 비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그 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경북 북부에는 20에서 60, 충청도와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5에서 2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대부분의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현재 곳곳에는 태풍급 바람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시령에 시속 100km 이상, 설악산과 부산에도 시속 70km가 넘는 돌풍이 불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도 최대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의 경우 서울이 23도, 대전이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남부지방 또한 광주가 23도, 대구가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약하게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사나흘간은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